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207에서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단은 207페이지 1번부터 바로 갈게요. 다음 중 명제를 모두 찾고 명제인 거는 참거짓 판별하라고 돼 있죠. 1번 보시면 루트9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루트가 들어있다고 다 무리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루트9는 3이죠. 그러니까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인 명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루트근은 유리수이다. 요거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두 번째,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이거는 나보다 키가 큰지 작은지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많이 있다? 몇 명이 많은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쵸?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은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자,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한 각이 90도이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 일단 90도일 수 있죠. 그럼 나머지 두 각은 어떻게 되냐? 90도보다 크기가 작겠죠. 그쵸? 여기는 크기가 90도보다 작은 각이고 여기도 90도보다 작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커질 리는 없죠. 그쵸? 그러면은 삼각형이 아예 안 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참인 명제. 4번 보시면요. 91은 소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91은 13 곱하기 7이죠. 따라서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91은 소수이다는 거짓인 명제가 될 거예요. 물론 명제는 맞죠. 그런데 거짓일 뿐. 자,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은 전체 집합 u가 5 이하의 자연수네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u를 찾을 수도 있죠. 그렇죠? u라는 집합은 1, 2, 3, 4, 5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이게 전체 집합이고요. 조건 P 볼게요. P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시 쓰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죠. 따라서 x는 2가 돼요. 그러면은 조건 P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x는 2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게 조건 P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조건 Q 볼 텐데요. 조건 Q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 0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고 보면 2차 부등식으로 바뀌잖아요.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Q가 의미하는 게 되겠죠. 되시겠나요? 네, 그러면은 자 먼저 1번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또 라지 P라고 쓸게요. 걔는 뭐가 되냐면요. 2를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Q의 부분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지금 2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예요. 그러면은 2부터 4까지의 실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 3, 4만 되겠죠. 그래서 Q는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not P라고 했으니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고요. 그거는 1, 2, 3, 4, 5 중에서 2 빼고 1, 3, 4, 5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될 거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니까 1이랑 5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구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했는데 먼저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A는 B이면 AC는 BC이다죠. 그럼 요거의 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역은 가정과 결론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정과 결론 순서만 바꿔주는 게 역이었고요. 대우는 부정하면서 순서까지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역을 써놨으니까 저기다 부정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A씨가 B씨가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역과 대우 말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 보시면은 x 더하기 2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라고 했을 때는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가정과 결론의 순서만 이렇게 거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대우는 어떻게 되냐?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야 되죠? 근데 마침 위에 역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다가 부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이 아니면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역과 대우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이런 거 보실 때는 제가 화살표 2개 그려달라고 했었죠. 기억하시겠죠? 먼저 1번 보시면요. P가 X가 1보다 크다 이고요. P가 X가 1보다 크다. Q는 X가 2보다 크다죠. 이랬을 때 요 사이에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살표 저게 참인지 아닌지 보여주시면 되는데 X가 1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이거는 안 되죠. 1보다 크다고 2보다 큰가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5 같은 경우는 1보다 크지만 2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단 거짓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Q이면 P이다. 이 반대편 화살표 볼 건데 X가 2보다 크면 걔는 당연히 1보다도 크겠죠. 따라서 요거는 참입니다. 그러면은 P는 화살표를 쏘진 못했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화살을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2번은 P가 절대값 X가 3 이하다. 그리고 Q는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값 X가 3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이렇게 바꿔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바꿔놓고 보니까 P랑 Q랑 사실 같은 조건이죠. 그쵸? 그러면은 화살표 이거 보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요. Q이면 P이다도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요. Q도 마찬가지예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07페이지는 가장 간단한 문제들이고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208페이지 문제 보실 건데 먼저 5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각각 PQ라고 하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러면은 P는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다?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그쵸? 요런 관계는 일단 바로 찾고 가실 수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요거 그림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Q가
전체 집합 U도 그냥 그려주죠.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고요. P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Q 그리시고 안에다가 P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기억.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맞죠? 우리 방금 처음에 찾은 거죠. 니은 보시면은 P랑 Q랑 교집합했을 때 Q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죠. P랑 Q랑 교집합하면은 P가 나오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P의 여집합이랑 Q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죠. 그쵸? P의 여집합 보기 힘드신 분들은 자, 저 다시 쓰시면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잖아요. 요거는 Q 빼기 P죠. Q에서 P 뺀 거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쵸? Q 빼기 P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공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보시면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반대예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입니다. 리을도 틀렸고 미음 보시면은 P의 여집합이랑 Q랑 합집합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P의 여집합이 여기죠. 여기가 P의 여집합입니다.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Q에 해당하는 부분은 Q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의 빈자리까지 Q가 채워주게 되죠.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랑 Q 합집합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보다 전체 집합인 거 맞죠?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과 미음을 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여기 다 녹아 있죠. 이런 문제들에. 그래서 제가 집합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부분 집합 관계에 관한 거 그거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6번 갈게요.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 판단하라 라고 했는데요. 1번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이 나왔죠? 부정을 할 때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가 2보다 작다. 요것도 부정을 해야죠. 부정하면은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서 등호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참거짓 볼 건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가 2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 하나만 찾으면 돼요. 당장 떠오르는 거 뭐 0도 있고 1도 있죠.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뭐 마이너스 1도 되고요. 그쵸? 그런데 일단 그런 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그런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참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X는 0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라고 했는데 어떤은 부정하면은 모든이 됩니다. 부정할 때 모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부정하면 0이 아니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해서 0이 나오는 X가 존재하죠. 그쵸? 어떤 게 있어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반례로 뭐가 있냐? X는 4를 들 수가 있죠. 그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X가 4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저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6번은 1번은 참이고 2번은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이거 일일이 뭐 다 쓸게요. 1번 명제의 역은 가정결론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5이면 A는 2, B는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할만하시죠?
그 다음에 대우는요, 이거 부정을 해주면 돼요. 순서 바꿔서 부정하는 거니까 위에 역 써놓은 거에서 부정해 주시면은 A 더하기 B는 5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A는 2가 아니다죠, 일단. 그 다음에 B는 3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틀려요. 왜 틀리냐? 여기 콤마 써 있잖아요. 이 콤마의 역할이 뭐예요? AND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AND 대신에 콤마를 쓴 거예요. A는 2고 그리고 B는 3이다 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를 부정할 때 또는으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A는 2가 아니거나 뭐 그냥 또는으로 쓸게요. 또는 B는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참거짓 판단해 볼 건데요. 역 같은 경우는 더해서 5라고 해서 A랑 B가 각각 2랑 3일 이유는 없죠. 그래도 되긴 하는데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거짓이고요. 대우 명제. 대우는 A 더하기 B가 5가 아니면은 A가 2가 아니거나 B가 3이 아니거나 아니라고 했는데 이 뭐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우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명제를 봅시다. 원래 명제 보시면은 A가 2고 B가 3이면은 더해서 5라고 했죠. 그러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대우도 당연히 참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명제 역은요. 마찬가지로 순서만 바꿔주면 되니까 x는 0 또는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역이죠. 그리고 대우는 역에서 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0을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또는이 있죠.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됩니다. 여기선 그냥 이고로 쓸게요. 이게 좀 더 뭔가 읽기 편하니까. x는 0이 아니고 또 x는 1이 아니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등호니까 0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건데 역은 x는 0이거나 x는 1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했죠. 요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그쵸? 참입니다. 자, 왜 그래요?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자체가 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의 근 자체가 0 또는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사실 같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대우 보시면은 이것도 뭐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보기 힘들죠. 원래 명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면 x는 0 또는 1이다. 당연히 이거 맞죠? 2차 방정식 그냥 푼 거잖아요. 그러면 2번 명제 참이에요. 따라서 2번 명제 대우도 참입니다. 3번 볼게요. 3번 역은요. 원래 명제와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죠. 그러면은 요렇게 쓸게요. 순서 바꾸는 거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라고 쓰는 게 뭐 짧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일단 의미는 통하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럼 이거 대우 명제는 부정해주면 되죠. 그쵸? 역을 그냥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부정하는 거니까 우리 역 만들었던 거에서 부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지 않다.
자, 그럼 이것도 역이랑 대우, 참거짓 판단해 볼 건데요. 일단 역 볼게요.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당연히 같죠? 요건 참입니다. 합동이라는 얘기는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니까 넓이도 당연히 같습니다. 그 다음 대우 보시면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면요. 넓이가 같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합동이 아니더라도 넓이는 같을 수 있죠? 거짓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명제 대우 보기 힘들면은 원래 명제 보시면 돼요. 원래 명제가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했는데 거짓이죠? 넓이 같다고 합동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7번은 1, 2, 3번 모두 다 대우 보는 것보다 원래 명제 보는 게 더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과 대우 쫙 다 해봤고요. 그 다음 8번 갑시다. 8번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자연수고 조건 PQ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써봅시다. P는요. X는 8의 약수죠. 다시 말해서 X가 1, 2, 4, 8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돼요. 또는으로 써야 돼가지고 그냥 이거 요렇게 써봅시다. 그러면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은요. 1, 2, 4, 8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조건 Q 볼 건데요. 조건 Q는 4의 배수죠. 그러면은 조건 Q의 진리집합은요. 4의 배수 쓰시면 되는데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4랑 8만 들어가겠죠. 12부터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PQ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거 할 수 있냐? 보니까 Q가 P에 포함이 되죠. 그쵸? 어떤 상황이에요? Q가 P의 부분집합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가 성립한다? Q이면 P이다. 요게 성립하게 되죠. Q이면 P이다가 참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니은 Q이면 P이다. 요거 참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당연히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에요. 대우니까. 그럼 미음도 참이죠. 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P이면 Q이다나 뭐 다른 것들이 항상 참이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쵸? 일단 요 두 개는 무조건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사실 나머지 안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보시면은 P이면 Q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짓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은 not P면 Q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죠? 절대 아니죠. 그쵸? 이건 절대 아니죠. P의 여집합하면 뭐 5, 7 이런 애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디귿도 틀리죠. 그 다음 이제 리을만 보면 되죠. not Q이면 not P냐, not P이면 P냐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냐라는 거죠.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Q의 여집합하면 3 같은 애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P에는 없죠. 따라서 리을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이랑 미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틀렸죠. 그래서 8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고요. 9번 볼게요. 네모 안에 필요충분, 필요랑 충분, 필요충분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을 적으라고 했죠. 1번부터 봅시다. 자, 이런 거 하실 때는 제가 뭐 해달라고 했었죠? 화살표 2개 그려달라고 했었죠. 요게 뭔가 애플펜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써준다. 실수 AB에 대해서 A는 0, 그리고 B는 0이죠. 그리고 요렇게 하시면은 A 더하기 B 루트 2는 0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AB가요. 실수 AB예요. 그쵸? 자, 그럼 먼저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A가 0이고 B는 0이다.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 루트 2도 0이 되겠죠. A, B 둘 다 0이니까 대입하시면은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가 성립할까? 이건 아니죠. 그쵸? A 더하기 B가 B 루트 2가 0이라고 해서 A, B가 둘 다 0일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실수 AB가 아니라 유리수 AB라고 했다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실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발레가 생깁니다. 어떤 발레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를 2라고 하고요. B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루트 2는 0이 되죠. 하지만 A와 B가 둘 다 0인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요 조건 있죠? 우리가 방금 찾아준 요 조건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화살을 쐈으니까. 하지만 화살을 맞진 않았으니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충분 조건이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도 똑같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죠.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B는 A.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란 얘기는요. A, B가 서로소란 얘기죠. 그쵸? A, B가 서로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 마이너스 B가 A란 얘기도요. 요거 A, B가 서로소란 얘기인 거 아시겠죠? A에서 B를 뺐는데 A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 뺐는데 A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A에는 B의 원소가 들어있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도 A, B가 서로소란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요거 양쪽 방향 화살표 다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건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2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은 얘가 직사각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 평행사변형 지금 하다 보니까 펜이 진해졌죠. 펜이 두꺼워졌는데 제가 건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얘 멋대로 이래요. 자, 그럼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쵸?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게 직사각형이 되냐면은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인 애들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사각형이 아니죠. 하지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쵸?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얘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화살을 맞았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번 끝내주시면 돼요. 10번 갈게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은 P가 화살을 맞으면 되겠죠? 그쵸? P가 화살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때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이거 한번 쓸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죠? 그러면은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일단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그럼 기억이 바로 나오네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가 화살 맞았다는 얘기 없죠? 네, 이거는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고요. 디귿 보시면은 not P는 not Q. 낫이 나왔네요. 그럼 이거 부정하고 갑시다.
대우 명제 만들면 되겠죠? 대우 만들어 주시면요. not p는 q이다도 not q이다도 참이에요. 그쵸? not p는 not q이다도 참이고 이때 not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 맞았잖아요.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화살 쐈으니까. 그럼 디귿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틀렸죠.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고요. not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비읍이 맞고 미음이 틀려요. 그쵸?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입니다. 10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11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a가 1보다 클 때 8a 더하기 a-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요거 8a 더하기 a-1분의 2예요. 그러면 a가 1보다 크니까 a-1도 0보다 크죠. 그럼 얘도 0보다 크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쓰실 때 루트 안에를 없애려면은 이제 역수 형태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a-1이 있죠? 그럼 여기 곱해지는 여기도 a-1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8에 a-1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식을 쓰시면요. 왼쪽이랑 비교해서 없던 8을 뺐잖아요. 그럼 8을 다시 더해주시면 왼쪽 오른쪽 식이 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할 거 여기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는데 a가 1보다 크죠. 그런데 a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지금 동그라미 친 쟤도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커요. 얘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모친 부분 있죠? 이 네모친 부분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요. 2배의 루트 8a-1 곱하기 a-1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8 뒤에 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루트 안에가 정리가 싹 되죠. 루트 안에 정리해 주시면은 루트 16이 되니까 이거 8 더하기 8에서 그냥 16이 나오죠. 자, 그럼 뭐다? 끝났죠. 8a 더하기 a-1분의 2가요. 뭐보다? 1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산술기하 쓰실 땐 일단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쓰려면은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양수 확인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식 잘 써서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언제 최소값을 갖냐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썼잖아요. 산술기하 조건 얘랑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쵸? 그러면은 8a-1이랑 a-1분의 2가 같을 때 그쵸? 즉 a-1의 제곱이요. a-1의 제곱이 4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풀어서 써줄게요. a-1의 제곱이 4분의 1이란 얘기는 얘가 2분의 1이거나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다시 말해서 a는 2분의 3 또는 a는 2분의 1일 때예요.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죠. 그쵸? 문제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2분의 1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2분의 3만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따라서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a가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말뜻은 요거겠죠? 최소값 언제 가진다? a는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배웠던 세 가지 다 썼죠. 양수 조건이랑 저 식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호 성립 조건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풀어봤고요. 12번 갈게요. 12번 저기 위에 있네요.
귀류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 라고 했는데, 귀류법은 이제 결론을 부정해서 그 내용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지만 n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n제곱은 3의 배수인데 n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n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2겠죠. 그쵸?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든요.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라면요,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나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첫 번째,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 라고 해볼게요.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은 n은 3k 플러스, 이렇게 씁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은 3k 플러스 2라고 써도 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썼을 때 k를 자연수라고 하면은 n이 4부터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1을 빼먹죠. 물론 k가 뭐 0 이상인 정수라고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는 해요. 근데 애초에 그냥 이렇게 씁시다. n은 3k-2라고 쓰시면요, k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n이 어떤 수가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1이 되는 수가 되죠. 그쵸? k가 1이면 n은 1이고요. k가 2면 n은 4고, k가 3이면 n은 7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전부 1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n이 3k-2일 때 요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고요. 두 번째, n이 3k, 그럼 이번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k를 자연수라고 두면은 k가 1일 때 2죠. 2일 때 5고요. 3일 때 8이고 4일 때 11이고 어떤 애들이에요? 3으로는 나머지가 2가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아니면 2가 되는 경우.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n이 3k-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n제곱을 구해볼 수 있는데, n제곱은 3k-2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 3으로 한번 묶어내 볼게요. 3으로 묶으시면은 3에 3k 제곱 마이너스 4k가 되고 뒤에 플러스 4 있죠. 그쵸? 저거 이렇게 1만 3 더하기 1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n제곱은 어떤 수가 되냐면요, 요런 형태의 수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k가 자연수예요. 그쵸? k가 자연수예요. 그럼 k에 1 넣었을 때 여기 0 되죠. 그쵸? 그럼 k가 1일 때 n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쵸? k가 2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k가 3일 때도. 자, k가 자연수라고 하면은 요거는 3 곱하기 0 또는 자연수가 돼요. 0 또는 자연수. 3 곱하기 0 또는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죠.
하지만 나머지가 1이 남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뭔 소리예요?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문제에서 n제곱은 3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바로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 모순이었죠. 분명히 n제곱은 3의 배수라고 했는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모순이죠. 근데 이 경우만 그런가? 아니거든요. 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곱해보시면은 3k-1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9k-6k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거 3으로 묶어서 보시면은 3 곱하기 3k-2k에 1 따로 쓸게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 3k-2k는요 뭐예요? 무조건 자연수 나오죠. 그쵸? 그럼 3 곱하기 자연수인데 뒤에 뭐가 붙는다? 플러스 1이 붙는다. 자, 그럼 n제곱 뭐예요?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니까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도 모순이 나오네요. n제곱은 분명히 3의 배수라고 했는데 n이 3k-1이라고 해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게 나오죠. 이게 모순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모순이죠.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가정을 했으니까 모순이 쏟아져 나오죠. 그쵸? 따라서 원래 명제는 참입니다. 귀류법에 의해서 원래 명제는 참이 돼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3의 배수입니다. 자, 요게 귀류법의 논리고요. 네, 요 정도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ABXY가 실수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부등식이 복잡한 게 하나 있죠. 저게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근데 이 부등식을 암기를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요거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증명은 가능해요. 그쵸? 우리가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거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를 외우고 쓰진 않지만 이 내용 자체를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ABXY 요거 실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왼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거,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거, 이 값이 0 이상이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늘 하던 방식이죠. 자, 그런데 요거 하려면은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시죠. 전개하시면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여기까지가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죠. 이 녀석이 얘고요. 전개는 뭐 직접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ax 더하기 by 제곱은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됩니다. 그쵸?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식은 얘가 된다. 자, 그럼 언뜻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지워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쵸? 어디다?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지워지고요. b제곱 y제곱도 지워지죠. 그러면은 남는 것만 다시 쓰시면요, a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이죠. 자, 그럼 언뜻 보면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자, 잘 한번 보세요.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죠. 완전 제곱식이죠. 그쵸? 이게 왜 되지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전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그럼 abxy가 실수입니다. abxy 실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y 마이너스 bx도 당연히 실수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 실수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끝났죠. 그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부등식
증명이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요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부등식 증명하실 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라는 거 봐주는데 등호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쵸? 이 등호, 여기는 요 등호죠. 이 등호 성립 조건 보시면요. 실수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저기 실수 부분 ay-b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즉 ay는 bx일 때 등호 성립이죠. 여기까지 해주면 완벽하네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봐줬으니까. 자, 그래서 1번 증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인데요.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일 때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 결과를 그냥 이용하면 된대요. 자, 근데 보시면은 적당히 숫자만 대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2번 볼게요. 오, 펜이 다시 진해졌네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위에 있는 요 식에 있죠? 그쵸? 그럼 그대로 쓸게요. 자, 근데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묻는 거잖아요. 3x 더하기 4y. 근데 여기 이 식에다가 a에 3 대입하고 b에 4 대입하면은 3x 더하기 4y가 나오죠. 그쵸? 따라서 저 부등식에서 a가 3일 때 그리고 b가 4일 때를 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요렇게 쓸게요. 자, a가 3일 때 b가 4일 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뭘 했어요? 마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라고 했죠. 그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대입하시면은 여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죠. 그쵸? 그리고 옆에 9가 있으니까 25 곱하기 9네요. 25 곱하기 9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면 15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1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나왔죠? 이거 이렇게 보기 힘드네요. 순서 바꿔서 씁시다. 3x 더하기 4y 제곱이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따라서 3x 더하기 4y의 범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5 이상 그리고 15 이하로 나오죠. 자, 그럼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5고요. 최대값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5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뭐 최대값 구하는 거 이런 거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외우진 않아요. 외우진 않지만 증명은 할 수 있다. 증명은 어렵지 않더라. 네. 그래서 209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해봤습니다.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복습 한번 잘 해주시고요. 교과서 문제 여러 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이제 집합과 명제 대단원 문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